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조금 낮에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어제보다는 좀 덜 추운데 그래도 새벽과 저녁 또 공기는 여전히 좀 찬데 이번 주도 다시 찬 기운이 좀 더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건강에 좀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죠. 특히 이번 감기는 이 편도 목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되게 감기 걸려서 고생하신 분이 있었는데 얼굴이 반쪽 되셔서 오늘 성당에서 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네, 금주는 뭐 역시 뭐 트럼프 타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다시 나올지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 그다음 5,000포인트 우리의 재도전의 날 또 시장주도 민감하라. 여기에 이제 이재명 3,000포인트가 또 코스닥 3,000포인트 만들기가 시장에 또 등장했죠. 가장 큰 게 이재명 리딩방의 3,000포인트 만들기. 이 부분이 시장의 색깔 변화를 좀 가져올다. 어떤 색깔 변화냐? 그동안 우리가 코스피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시장 변화가 코스닥으로 코스닥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약바이오가 거의 한 20%, 그다음에 뭐 IT 반도체가 한 뭐 15%, 나머지 기타 쭉쭉쭉 있는데 역시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코스닥이 3천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은 디지털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가상자산, 이런 쪽으로 살짝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 시장과 좀 의견이 좀 달라서 색깔의 변화가 상당히 우리하고 다른 면에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우리가 이제 X 같은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 변화를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는 마이너스 0.58, 나스닥은 플러스 0.28, S&P은 플러스 0.03, 거의 큰 변화는 없었다. 그 전날 타코가 나오면서 좀 이틀간 오른 것이 오늘은 소폭 금요일날 강보합으로 끝난 것 정도로 만족을 한다. 아무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라든지 또 금요일 연휴가 휴일이 끼니까 비켜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머리를 아프게 했던 것은 저거죠. 네. 인텔이었죠. 인텔 한번 봅시다. 네, 인텔이 주가가 17%나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좀 걱정을 줬는데 역시 실적이 이번 분기는 좋았는데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의 가이던스를 좀 잘못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텔 실적 전망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전망치죠, 전망. 이번에 매출액 137억 달러, 시장 전망치는 134억 달러를 돌파했죠. 주당 EPS도 0.15달러로 전망치 0.08달러를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분기 예상 매출액을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사이로 줬는데 시장 평균 예상치는 125억 1천만 달러로 여기에 살짝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때다 하고 팔면서 17% 폭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지분 10%를 취득한 이후 4개월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던 만큼 차익 매물도 있었는데 이걸 빌미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의 좋은 중요한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연이어 있는데 28일, 29일에 몰려 있는데 살짝만 삐그덕거려도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SK 하이닉스도 29일 날 실적 발표를 하죠.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은 우리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인텔에서 뭔가 삐그덕거림이 나타났다. 다음 분기에 대한 투자 가이던스를 잘못 주면서 세상보다 낮게 줬다는 거죠. 잘못 줬다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요약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우리가 이제 정규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2월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하면서
5000P, 천조전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투자 전략이 뭘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날 참석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22에서 4000까지 오는데 43년이 걸렸는데 4000에서 5000까지 가는 데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슨 여러분이 생각이 드는 먼저 스피드가 너무 빠르죠. 네, 속도가 빠르면은 항상 대꾸받고 갑니다.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항상 교통경찰관이 딱지를 떼죠. 곧 있으면 집에 딱지가 하나 날려오는데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특히 2월에는 좀 주의를 하자. 길게 보지 않고 2월 한 달은 스피드 조정이 필요하고 좀 조심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1000단위씩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 조정을 받고 행보하는 국면이 있었다. 과거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니까 숨고르기 양상, 이혼은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 그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보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색깔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시장 색깔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게 결국은 갑자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리딩방을 운영을 하죠. 네, 코스닥 3000을 만들겠다. 디지털 자산 연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디지털 자산 연계를 가지고 나왔을까? 이 부분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코스피가 5천 특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 시대 다른 자산도 많은데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토큰 증권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코스닥 상장 스타트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시장의 유동성과 혁신성을 높이겠다. 와, 왜 이걸 가지고 갑자기 들어왔을까? 코스닥 관련된 기술주와 핀테크? 반도체도 아니고 제약바이도 아니고 디지털 자산이나 저는 좀 의아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를 다 까보면 역시 국부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잡히지 않는 원화 약세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또한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라는 아주 허울 좋은 이야기를 앞에다 딱 걸죠. 또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과연 디지털 자산만 건드려서 코스닥이 3000 갈 수는 있을까? 이게 정말 올바른 포커스인가? 또 이런 두려움은 있지만 일단 이재명 리딩방이 떨어져 가는 어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일단 불러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액 530조 정도, 퍼가 95세에서 100배, TTL로 12 year 저기로 가격으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PBR은 5.08 높은 가격이죠. 제약바이오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움직인 종목 중에 1번이 이제 카카오페이였죠. 네, 카카오페이 선물 충전금 잔액 규모가 2조 961억. 이걸 이제 이걸 담보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면은 이자가 4% 계산 시 약 1000억의 돈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선불 충전금이 늘어난다면 관련된 이자도 끌어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들어온 코인으로 발행한 돈으로 주로 한국의 원화채권이라든지 달러를 사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돈이 추가로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달러를 사면 안 되겠죠. 달러를 사면 달러가 더 강세가 되니까 계속 원화 채권을 사지 않을까. 그렇죠. 원화 채권에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국채 발행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돈이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원화 채권을 산다면. 네. 원화 채권. 그렇다면 원하는 강세로 날 가능성이 있다. 바이로 하면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더 지구력을 가지고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관심 가졌던 종목 다날이다. 왜 관심이냐? 일단은 시총이 6,691억으로 1조 날리기 참 좋다. 네, 이렇게 본 거죠. 네. 사용자가 페이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제 시점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USD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고 니플과도 연계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다날을 좀 개인적으로 좋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다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냐? 미래에셋 증권이다.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얼마? 5만원. 미래에셋증권 5만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할 게 과연 IT는 버블인가 버블이 아닌가 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29일 날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IT가 버블 영역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시장은 25년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67.8조 원으로 YY로 40.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8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25년 3분기가 80.5조에 비해서 21.8조면 좀 작아진 거죠. 이것은 4분기마다 일회성 비용을 강하게 떨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효과로 코스피 200 영업이익은 반도체 효과에도 코스피 200 영업이익 감소 4분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모든 손실난 것들을 4분기에 한꺼번에 따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입 물가는 개선 중이다. 그래서 25년 4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봤다시피 어닝 쇼크 비율이 높은 것은 매년 4분기마다 일회성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4분기에 하해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비율이 상승 기업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또 구조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반도체 실적과 반도체의 미래에 좀 엮여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밸류에이션상으로 과연 투자할 만한가 이 부분을 봤는데 반도체 기업 밸류에이션 PBR이 고평가가 지금 나타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좀 유의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파른 실적 조정이 코스피 퍼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퍼는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넣으면. 그러나 PBR 기준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여전히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라는 거죠. 전기전자 트레일링 PBR은 지금부터 트레일링 뒤로 해서 1년까지를 보는 게 트레일링 퍼인데 PBR은 2000년 6월부터 이 수치가 존재하는데 현재 수준은 2000년 7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살짝 넘어가고 있다. 12개월 포워드 PBR은 2003년부터 존재하고 트레일링 페어는 2000년부터 존재하는데 2000년 7월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그 PBR 기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PBR인데 이게 빨간 게 이제 PBR이죠. 이때 이제 가장 컸는데 초창기에 이때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가 숫자가 가능해 수치기가 가능했는데 그걸 지금 뛰어넘고 있는 모습 이런 면에 봐서는 확실히 PBR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고평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이재명 리딩방이 3천을 올리겠다는 목표가 나오면서 소형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 코스닥도 고평가이나 코스피보다는 지금 매력적이다. 코스닥 자체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각 스위칭이 좀 필요하다. 그래도 시각 스위칭이 필요하다. 코스피 5천 도달 이후 코스닥 시장으로 관심 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PBR 밸류에이션이 이미 2015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 코스피가 대형주만 상승한 가운데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점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밸런스 맞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저울질에 기울지 않게. 그러면 주식시장 유동성이 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순환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게 2월에 순환매가 나타나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3천 코스닥 살리기와 함께 묶여서 나온다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시장이 살짝 돈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종목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잡주들 운 좋으면 바이오들이 올라갈 가능성 저희들은 바이오들이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일단은
디지털 화폐 쪽이 지금 올라가는 거죠. 가상자산들이. 자, 이처럼 중소형주가 많이 있는 코스닥 쪽으로 시각 변화는 미국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S&P 500이 6,915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살짝 멈춰서 옆으로 기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도 살짝 옆으로 기고 있죠, 지금. 네,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중소형주가 많이 모여있는 러셀은 기기보다는 쭉 상승해서 지금 뽑고 있는 거죠. 네. 그 강도에 있어서 나스닥과 S&P 500을 이기고 있다. 첫째로 이제 중소형주가 금리 인하 수혜에서 상당히 대형주보다는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긍정적인 영향을. 밸류에이션 매력도 나름대로 둘 다 올랐지만 그나마 밸류에이션 매력이 러셀 2000에 속한 중소형주들이 있다. 미국 내 경기 낙관론도 중소형주의 수혜가 될 것이다. 골목 상권까지. 2020년 2일 성장률도 절대금의 성장률에서도 네, 러셀 2000에 속한 중소형주들이 더 나을 것 같다. 극심했던 저평가 해소와 함께 순환매 로테이션, 대규모 자금 로테이션으로 러셀 2000이 최근에 3개월간 9%, 1개월간 5.8%나 오르는 그러한 모습. 이게 이제 뒤따라서 한국이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뭔가 스위칭 전환이 되는 것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미국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일단은 28일부터 발표될 기업 실적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테슬라 1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 1월 28일, 메타 1월 28일, 애플 1월 29일, 알파벳 2월 4일, 아마존 2월 5일, 엔비디아 2월 25일, 샌디스크도 1월 29일이죠. SK 하이닉스가 1월 29일. 따라서 이들 실적 발표가 모든 것을 다 휘어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앞에서 램 리서치, AM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뭐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와 기업에 비해서 3개월, 6개월 수익률이 굉장히 더 좋은 모습. 그래서 이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들이 시장에 먼저 선반영되고 우리나라들은 상당히 이러한 종목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네, 특히 이게 빨간 게 3개월 수익률인데 최근 와서 수익률이 좀 빠지는 모습. 미국의 인류의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에 비해서 좀 처지는 모습. 이런 면에 있어서 실적들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좋으면 우리나라 것들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차라리 반도체 공정 장비는 미국 걸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15조에서 17조를 예상을 하는데 저는 20조는 때리기 좀 힘들까? 20조를 때리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크게 갈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도 샌디스크, 인텔, 마이크론 이런 미국 3대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좀 뒤에 있는 모습. 그래서 선반영된 측면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29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그렇게 기대를 갖지 말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이다. 시중금리 상승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렇죠? 시중금리 상승은 결국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다. 금리 인하가 끝나면 가까운 실적이 중요하다. 분기 실적이. 시중금리 상승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시중금리 상승은 결국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경험상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으면은 S&P 500 지수가 항상 조정이 발생하더라.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4.32, 4.34인데 한번 실질금리를 한번 봅시다. 네, 미 국채 10년 금리는 4.253이네요. 네, 4.253. 4.55가 넘으면 주의하자. 4.253. 일본 금리는 4.95. 네, 일본 금리 10년짜리 1.5에서 2.37이네요. 2.376, 4.95가 4.9% 상승, 2.376까지 상승하는 모습. 다음에 독일도 2.8867까지 상승을 했네요. 네, 독일도 6개월 동안 2.4에서 1.8867. 우리 한국 10년짜리도 3.591까지 상승을 했네요. 네, 거의 뭐 2.5%에서 상승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글로벌의 시중금리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은 상당히 주식시장의 미래 기업 실적을 희석시키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성장률은 높아졌고
기준금리 인하는 낮아졌고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시장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직도 지금 FOMC 의장을 결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이 혼란을 주고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미국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4.25니까 4.5까지 올랐을 때는 주의하자.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최근에도 이게 이제 미국 실질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이 빠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좀 보이죠. 네. 여기도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빠지는 모습. 상당히 실질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하는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것은 알테오젠처럼 시장을 박살냈던 종목들이 과연 이재명 3천 살리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차라리 ABL 바이오가 가장 또 좋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D&D 파마텍,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40만 원 되면 저는 팔자는 게 제 강력한 의견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주 항공 분야는 여전히 좋죠. 네, 여전히 좀 올라가는데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격 매수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우주 항공 분야는 스페이스X가 이제 주관사를 4개를 선정하면서 올 하반기에 제가 봐서 IP를 할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 XAI를 가지고 시장에 도전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실질적으로 IPO를 하면은 돈을 빨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올릴 것이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된 대신 상장되어 있는 로켓랩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로켓랩 영업이익은 전부 올해까지 작년까지 다 마이너스죠. 올해는 0.1억 불, 1,000만 불 정도 플러스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켓랩 여전히 100달러. 네. 시총이 지금 469달러니까 잘 버티면 1000원까지도 갈, 1000원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억 불. 스페이스 X가 상장되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로켓랩을 가지고 있자. 또 플래닛랩 굉장히 여전히 추천하죠. 8.5억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0억 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목표가 20억 불이다. 플래닛랩스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HVM 같은 종목들은 이제 살짝 꺾이는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유는 이미 마디 가격 1조에 도달하면서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세트랙 아이는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시총 1.6조까지 왔어요. 네, 2조까지는 보자. 세트랙 아이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158억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세트랙 아이는 좀 더 가네지만 HVM은 좀 조심하자. 로봇은 지난 금요일 넥스트장에서 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휴린로봇의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박살이 났죠. 거의 하한가까지 가버렸는데 고점 대비 폭락, 수급 불균형, 실적 없는 것들 누가 또 작전을 하지 않았나 많이 먹었던 것을 한 방에 털었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로봇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로봇 좀 조심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0% 현금이 필요하지 않나 월요일 예, 과감하게 좀 파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들이 삼성 SDI를 중심으로 좋은데 네, 전고체 배터리가 좋은데 로봇의 신체적 한계라든지 가압과 환경 전부 안전성이 필요하죠. 로봇 산업에서 좀 필요한데 삼성 SDI 지금 30조 9천억 거의 31조까지 올랐는데 저는 40조까지 해볼 수 있다. 50만 원까지는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보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여기에 황화 리튬을 납품하죠. 네, 두 개 종목은 볼만하다. 다음에 증권주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라든지 오나 코인 같은 거 관련된 산업의 증권주, 특히 네이버와 그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 네. 그 다음에 키움증권, 뭐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되지 않나. 한국 금융지주 이런 종목, 특히 미래에셋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장기 보유가 필요하다. 지금 19조인데 30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꾸더라도 뭐 가상자산을 샀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샀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수익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음에 엔터는 하이브 하나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하이브 하나. 네, 트론 관련주는 뭐 특별히 관심은 없었고요. 현대차 그룹은 제가 봐서는 현대차가 조정을 받았는데 노조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일시적일 것 같다. 현대차는 다시 좀 사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60만 원까지는 버티자. 네, 이번 주는 좀 조심할 기업 실적 발표가 있다. 특히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있고 실적에 중점을 두고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3천 살리기 이게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는데 이러한 부분의 수혜주들이 시장을 리딩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면 뭘 사야 되느냐? 네, 네이버나 그 다음에 인덱스, 네, ETF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코스닥 ETF. 레버리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레버리지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견딜 수만 있다면 레버리지 ETF도 괜찮고 코스닥 ETF나 레버리지 ETF 여러분들 추천을 해봅니다. 네,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장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 수익증 변화, 시각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